시대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근데 그 직업을 아는 것보다는 유망 직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유망 직업 하면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전문성이 뛰어나거나 또 안정성을 꼽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로 발전 가능성을 꼽습니다. 발전 가능성이란 해당 직업을 활동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기술이 얼마나 많이 향상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듯이 이직을 할 때 얼마나 유리한가에 관한 것들을 뜻하는데요. 발전 가능성은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의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 이외에도 일자리가 더 확대될 분야도 유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 조건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고용정보원이나 뭐 여러 나라의 유망한 연구소들에서는 미래 직업을 리스트를 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미래를 위한 진로 가이드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를 위한 직업 진로 가이드북을 살펴보시면 미래 유망 직업으로 다음과 같이 15개를 소개한 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사물 인터넷 전문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 뭐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 미래연구소에서도 발표한 미래 유망 직업 열선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네, 비슷하기도 하면서 다른 면도 보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이다 보니까 뭐 우주 탐험 가이드 뭐 이런 직업도 있고, 퍼스널 콘텐츠 큐레이터 이런 직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업들은 4차 산업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핵심 기술들, 그 기술들에 근거해서 일단 선정을 한 거에 불과하고요.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로는 현재의 미래 유망 직업의 7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문제,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 문화 소비력 증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직업들도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국고용정보원과 영국의 미래연구소에서 제시했던 그 15가지, 10가지 직업들을 3가지 파트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100세 시대에 건강과 관련된 질병과 노화에 관련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 환경과 관련된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모두 어느 하나의 특정 전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여러 학문이 융합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된 분야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모르고 막막하면 두렵지만 알고 준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더 많은 기회로 더 많은 미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ICT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관련 분야인데요. 요즘 학교에서도 코딩이 의무 교육화되고 있는데, 이런 코딩을 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융합해내는 능력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미래의 경쟁력은 개인의 뛰어난 지혜나 역량에 의해서도 달라지겠지만,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디딤돌 기술이자 미래 인재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데이터를 원료로 해서 발전을 한다면 미래 사회의 발전 엔진은 바로 인공지능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좋은 미래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는 다른 모든 사회적인 분야에 다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관련해서 질병과 노화에 관련된 생명의료공학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던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높은 비용에, 그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린 기술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과 몇 시간, 그리고 뭐 적은 비용으로도 이제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이런 유전학 기술이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불치병, 난치병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 혹은 뭐 표적 치료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도 다 생명공학 분야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도 바이오 제약, 그리고 뇌과학, 뭐 첨단공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 이쪽과 관련된 산업을 엄청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나 뇌 연구, 그리고 신약 개발, 바이오 제품 개발 등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인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구 환경과 관련된 분야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 지켜내느냐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기술 분야 혹은 뭐 인문학 분야, 사회 분야와도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나 자연재해, 자연고갈, 에너지 문제 이것들은 어느 한 분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야말로 초융합적 학문이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 분야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지구 환경과 관련된 분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가 앞으로 미래 사회일 거고요. 그래서 융합 분야는 되게 필수 불가결적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 유망 직업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기초 소양은 키우실 수가 있어요. 우선 공부나 놀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뭐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고 결국에는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교회 활동을 경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 키울 수 있고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시험을 위한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 활동 등을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창의력 역시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즐겁고 적극적으로 어떤 학교 생활이든 교회 활동이든 참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획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